네, 안녕하세요. NHN KCP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NHN KCP가 이런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느냐. 우선은 이 앞 고점 구간,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타나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던 거는 이 앞전에 있던 이런 매물대를 터치하고 조정이 나와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놓고 다시금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여기를 터치하고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 과연 수급이 들어오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 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면은 이런 조정의 움직임을 줬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 조정의 움직임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과연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기관이 매도하던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연기금도 매도하던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고, 투신도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되,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보니까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매수 쪽이 좀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매수 상위 쪽에서는 뭐 키움, 미래에셋, NH투자, KB증권 이런 식으로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지금 딱 보더라도 외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미래에셋부터 확인을 해보자. 얘네들 이 앞에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가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좀 단기적으로 가져갔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NH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다가 이 조정의 구간에서는 매도하던 움직임으로 좀 변경됐다.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의 구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물량이 나간 거는 아니다. 이럴 때 들어오는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상승할까 해가지고 들어왔던 물량들,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런 조정이 계속해서 나가니까 이 비중을 조절해주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매수해주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KB증권도 이 고점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보여줬다. 그러면은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얘네들 오히려 상승할 때는 빠져나가고 조정의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흐름을 좀 잡아주는 그림을 그려줬고, 다시금 상승을 하니까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다. 뭐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뭐 상승할 때 계속적으로 빠져나갔고, 뭐 조정 구간에서도 얘네들은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좀 더 컸다. 그러다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여기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LNH는 밑에서 잡아주는 움직임을 얘네들이 확실히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그림 좀 그려주고, 다시 매수를 해주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여기서 잡아줬던 움직임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 봤을 때 외인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누가 받고 있는 거냐? 이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손바뀜을 일어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눌렸을 때 과연 이런 구간에서도 기관이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아줬던 게 누굽니까? 외인들이 잡아줬죠. 그리고 외인들이 다시 한번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아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관이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는 우리도 매도를 하고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얘네들이 이제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도 매수 매도를 같이 좀 진행해주면 되고, 그런 움직임이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떤 구간입니까? 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는 매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신호들이 뭔지도 중요해지겠죠. 자,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 구간이다.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이 NHN KCP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NHN KCP 얘기 좀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기관이 다시 한번 잡아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부 외인이지만 외인들도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조정의 흐름을 주다가 다시금 이런 상승세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이제 연말쯤에 다시 한번 말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다시금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올릴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나가면 되겠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한번 돌려서 보자. 지금 얘네들이 뭐 4만 원까지도 찍고 조정이 나왔던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다시 바닥을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쌍바닥 패턴 만들어 놓고 다시금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나타났던 거래 대금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다까지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볼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선 이 2만 원 구간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잘 터져줬고 이 앞에 있던 매물대들도 지금 계속해서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 2만 원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위로 걸릴 만한 곳이 어디냐? 뭐 27,500원 구간이 있고 뭐 3만원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27,500원도 생각보다는 매물대가 약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구간, 이 3만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력일지 이런 부분 판단해 봤다가 더 상승할 수 있다란다면은 뭐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더 이상 상승 못하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하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이 3만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런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게 우리는 꼭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만 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하면 매도해가지고 그 수익을 지켜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이 발견되는 종목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 보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에 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